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한 대한민국의 섬입니다. 동도와 서도를 포함한 총 91개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독도는 오래전부터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섬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1145년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해서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등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을 뿐더러 독도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87.4km, 반면 일본의 오키섬과의 거리는 157.5km나 됩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일 정도이고 시류적 지배도 대한민국이 하고 있으니 지리적으로 말할 여지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46년 1월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일본의 정의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채로 기록이 되어 있고 6월에 발표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은 독도 또는 독도 주변의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다케시마라고 우기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억지 부리는 이유는 독도 주변 바다는 조경수역으로 매우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 있고 메탄 하이드레이트 같은 심해 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독도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10조 톤에 달하는 양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가치는 약 150조 원어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군사 안보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독도의 중요성은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입증됐듯이 군사적으로, 지리적, 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적의 방위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한반도 영해와 영공의 외연을 넓히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 총리 내각 출범 이후 처음 출간하는 외교 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올해 외교 청서도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 전임인 아베 신조 정권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외교 청서에 반영했던 일본 정부는 2018년 반에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허무맹랑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을 반복하면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해 표기 및 호칭 문제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도 이어가 한국에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다른 편으로 한국과의 관계로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발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국민들도 독도에 관심사를 보이고 있었고 이들 또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불법 점거되어 있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 발목을 잡고 있는 친한 의원들은 국민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어이 한국, 단호히 대응한다고 하는데 단호한 대응 말고 단교 대응을 해주면 안 될까? 최근 반일을 하는 것을 보면 중국과 뜻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는 게 좋을 거야. 한국이 항의하는 것은 다케시마가 일본 땅인 것이 거짓말이 아님을 설명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한국인들의 사고 회로는 너무 달라서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단순한 동물들 같아. 외교라고 하는 것은 만일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꼭 참고 문제는 수면 아래에 두는 것이지만은 한국은 다르군요. 일본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국익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이 한일 협정을 사실상 파기하는 행동을 보였었는데 일본에게는 합의된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역시 기본적인 가치관 차이가 너무 심하네요. 한국의 항의는 뭔가 훌륭해 보이긴 한다.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일본 정부는 항의를 하면 아무래도 상관없다 정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바보인 건가? 무서운 건가? 책임을 회피하는 건가? 이럴 때는 일본이 너무 답답하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야. 불법 점거하고 타국을 폄하하고 은혜를 원수로 돌려주는 한국에게 여지껏 원조해온 것이 잘못이었어. 이와 같은 비우호적인 국가에 대해 제재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넣어야 해. 억울하긴 하지만 한국과의 전쟁은 바라지 않아. 현재는 한국의 실지배가 오래되었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영토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어. 불법 점거로 실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승리야. 주장에 비해서 한국은 모호한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 결판을 내려고 붙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한국 쪽이야. 일본이 반성? 도대체 무엇을? 언제까지 계속 우길 건지 가늠이 안 되네. 다케시마는 시네마현이야, 한국인들아. 너희들이 열심히 도발을 하는 것 같다만 일본은 너네를 상대하지 않고 있어.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불쌍하기도 하네. 거짓말을 100만 번 말한다고 한들 그것이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해주세요. 한국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대를 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아 보인다. 영원히 우리랑 잘 맞지 않는 나라야. 그래도 정중히 무시를 해주는 게 답이겠지. 진짜 시끄럽네. 말도 안 되는 거로 거짓말을 치고 불법 점거하고 이제 너희들은 일본의 적이다. 어떠한 말도 필요 없어. 시끄럽게 하지 말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분쟁합시다. 한국이 이렇게 우기는 것은 영원토록 지속되겠지. 한국이 한국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는 한 역시 마음대로 실지배한 걸 가지고 이기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일본은 한국에서 절대 도망치지 않고 숨지도 않을 거야. 국제사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하면 되는 문제야. 원래 약한 개일수록 더 자주 짓는 법이야. 저들은 우리에게 지는 것이 두려운 거야. 러시아와 한국, 중국 이 세 나라는 일본의 영토를 훔친 도둑 국가들이야. 이제 난 저들의 말 같지도 않은 농담을 무시할 거야. 일본이 경제 제재를 발동해서 다케시마를 일본에 반환하는 날까지 하나씩 경제 제재를 늘려가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한국은 치를 떨고 나중엔 결국 일본에게 패배할 것 같은데 말이죠. 말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대사관을 둘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것을 보면 약한 경제 제재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긴 해도 정말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한국을 압박해야 해. 그래, 아무래도 좋다만 도둑들 주제에 매우 용맹하네. 대사 소환부터 하자. 그 다음은 수출 관리, 규제 강화, 하나씩 차근차근.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국교 단절.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 클릭 한 번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디였습니다.